원내 입법이 시급했던 민생 법안들도 처리했습니다. 김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올해 업무 마지막 날인 어제 본회의를 열어 공석이 우려됐던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내 입법이 시급했던 민생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의류 같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른바 예비 전과자화를 막는 이른바 전기안전법 개정안과 시간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강사법을 1년 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쟁점인 개헌안 논의에 대해선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만 여기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가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게 됐는데 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대여 공세가 예상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되고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신병 처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이른바 보복 행위를 하게 되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본부가 가맹점 인근에 또 다른 점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끼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해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보복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됩니다. 성범죄자가 최대 10년 동안 어린이집이나 병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부활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최대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신설됩니다. 네, 정부가 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용선 참사 철거민 25명과 운전면허 취소자 165만 명 등이 포함된 6,444명 규모입니다.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된 반면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준희 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양의 아버지가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고 씨와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 등 세 사람의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준희 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양의 친부 고모 씨와 내연녀의 어머니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해 살인 혐의가 있는지를 강도 높게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함께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은 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준이가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사망했는데 준이 생모와의 이혼 소송과 양육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유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고양을 살해했을